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16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암 얘기만 너무 많이 하니까 요것은 자기하고 거리가 멀은 줄 알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암은 한숨 돌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 이게 제목이에요. 지구상에서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나요? 없어요. 정신과 의사는 많은데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정신병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정신병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를 알아야 정신병을 고치죠.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신병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 지구상에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 딱 한 명 있어요. 우리 교실에요. 우리 교실밖에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신병은 무엇을 정신병이라고 하느냐면, 정신병의 정의는 말과 행동, 행동을 본인의 자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몸이 시키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정신병이다. 이런 정의를 들어보셨어요? 정신병은 우리가 말과 행동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하루 보통 사람도 10%가 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요. 내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은 하루 행동 중에서 10%도 안 되고 90% 이상은 몸이 시키는 대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뭐 밥을 먹는데 밥을 먹어야지 하고 숟가락을 들어야지 하고 먹나요? 요 반찬을 먹어야지. 그렇게 의식적으로 그렇게 먹지 않아요. 밥상 차려놨으면 밥 있으니까 그냥 먹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것은 습관. 몸이 시키는 대로 습관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병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대로 몸이 팍 움직여지는 상태, 이것을 정신병이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도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신병의 첫 번째는 뭐냐면 불면증이에요. 이걸 정신병이라고 생각하는 의사가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그럼 불면증 환자는 잠을 못 자나요? 안 자나요? 자요. 잘 자면 다른 사람이 자는 만큼 다 잔다고. 밤에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 자. 그게 불면증이에요. 그리고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계속 못 자면 죽죠. 그죠? 왜 죽을까요? 낮에도 못 자고 밤에도 못 자면 왜 죽을까요? 그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깨어 있을 때는, 내가 눈이 떠 있을 때는, 깨어 있을 때는 산소 소비량이 산소를 혈액 속에 축적하는 만큼, 혈액 속에 축적하는 것보다, 혈액 속에 쌓는 것보다 소비량이 더 많아요. 그럼 밤에도 깨어 있고 낮에도 깨어 있으면 산소를 계속 써야 되는 거죠. 산소가 모자라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과로라고 그래요. 과로사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왜 죽는지 아시겠습니까? 잠을 계속 못 자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잠을 잘 때는, 잠을 잔다라는 얘기는 우리 신체의 모든 활동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건데, 그때는 혈액 속의 산소 축적량이 소비하는 것보다 많으니까 낮에는
깨어있을 때는 산소를 소비를 하고 잘 때는 산소 탱크에 혈액 속에 산소를 저장하는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데 불면증이라고 해서 낮에도 잠 못 자고 밤에도 잠 못 자면 죽는다 이게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면은 밤에 자야 될 때 자기가 잠이 안 오고 나중에 전혀 자고 싶지 않은 아침에 못 깨어나고 낮에 잠을 자게 되는 것을 불면증, 보통 불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면증 다음에 뭐가 오느냐면 우울증이 와요. 사실은 여기서부터 정신과 병원에, 불면증서부터 정신과 병원에 다니기 시작해요. 그래도 한 명도 못 고쳐요. 불면증 고치는 의사 한 명도 없어요. 우울증 고치는 의사 있나요? 없어요. 우울증 환자는 불면증이 당연히 있어요. 세 번째는 화병. 한국 사람들에게만 많이 있다고 하는 화병. WHO에도 우리말 그대로 화병이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걸리는 병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외국 놈들도 걸리는데 몰라요. 그 다음에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모든 종류의 공포증, 폐쇄공포증, 고소공포증,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 그 다음에 결벽증, 그 다음에 의심증,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중독증, 이런 거 통 털어서 하나씩 써보고 가야 되겠네요. 공황장애는 뭐가 있다고요? 모든 종류의 공포증. 공포증은 제일 많은 것이 폐쇄공포증. 좁은 곳에 들어가면 막 속이 답답해지는 거. 공포증이 있고, 그 다음에 공포증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폐쇄. 폐쇄, 아이야? 폐쇄 공포증, 폐쇄 공포증이 있고, 이 폐쇄 공포증이 있으면은요, MRI 같은 거 못 찍어요. MRI 찍으려면 쑥 터널 같은 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못 찍어요. 엘리베이터 타면 막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속에서 소리를 꽉 지르고 그래요. 폐쇄공포증, 그 다음에 고소공포증. 높은 곳에 올라가면 아주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러니까 차를 몰고 다리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다리가 있는, 운전을 하는데 다리를 못 건너가요. 차를 몰고도. 이런 거 고소공포증이에요. 비행기 못 타고. 그 다음에 광장공포증도 있고, 공포증이 많이 있어요. 모든 종류의 공포증이 이 공황장애예요. 그 다음에 결벽증. 집에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못 보는 거예요. 핸드폰도 반드시 있어야지 조금만 삐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결벽증. 그 다음에 하루 종일 닦는 거예요. 어떤 막 심하면 막 하루에 샤워를 수십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한 사람은. 의심증. 의심증이나 결벽증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잘 안 믿어요. 매사를 의심해요. 남녀 간의 의심을 하는 거, 부부 간의 의심을 하는 거,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의처증. 의처증 고치는 사람 봤어요? 지구상에서? 예? 못 봤죠? 나보고 고치라고 하면 한 방에 고쳐요. 예를 들면 남자가 의처증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의처증 걸린 사람은 겁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겁만 한번 확 주고 한 대만 줘 박으면요, 그 다음부터 마누라 못 때려요. 생각은 있어도 못 때린다고. 그러니까 의처증 걸린 남자는요, 처남이 가서 지 매형이나 매제 한번 늑신 두드러 패면요, 그 다음부터 지 각시 못 때려요. 의처증 걸린 사람이 여자를 많이 때리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시골에서는 부인 두드러 패는 남자, 술 먹고 두드러 패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았어요. 그죠? 사람들 못 패죠? 패면 잡아가니까 못 패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 수준도 올라가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처증 걸린 사람이, 남자가 아주 많다, 이런 얘기예요. 북한 애들은 물어보니까 북한에서는 마누라 두드러 패는 놈들이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두드러. 그러니까 원숭이도 지 마누라 두드러 패요. 사자도 그렇고. 의심이 많아요. 모든 순놈들은 의심이
동물의 세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은데 그 어떤 한계를 넘어선 것. 그것을 의초증, 의부증. 이거 다 정신병이다, 이게. 그 다음에, 중독증. 중독에서 제일 잘 아는 것이 뭐예요?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도박 중독. 도박,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어? 절도도 중독은 중독인데, 그 절도도 중독은 중독인데, 절도 이것은 사실은 소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뭐 심한 경우는 절도는 1, 2범이 없어요. 잡았다면 15범, 20범이지. 이재명이 아버지. 도둑질 한 놈들은 계속 도둑질 해요. 이재명이가 전형적인 정신병 환자예요. 미친놈이에요. 그 다음에 성범죄들. 이 친구 경찰서장 친구인데 너 이런 거 모르지? 너 경찰에 있을 때 이거 몰랐지? 몰라요. 경찰도 모르고 법원도 모르고 의사들도 몰라요. 성도착증. 바바리맨 같은 거. 막 흘러나온 옷 벗고 여자들 앞에 나타나고 이러는 거. 그거 정신병이에요. 그 다음에 성폭력. 조두순이 같은 놈들. 어린이 성폭력 하는 놈들. 그 다음에 여자 성폭력. 지나가는 여자 막 산으로 끌고 가서 이상한 짓 하는 놈들. 그거 다 정신병이에요. 맨정신이 아니에요. 그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 있는 사람들, 우리 감옥에 가두면 밖에 외출할 때 어떻게 해요? 전자 발찌를 채우죠? 그거 무식해서 하는 거예요. 전자 발찌 100개를 채워도 안 돼요. 100개를 채워도 갖다 놓으면 성범죄 또 저질러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의식의 세계가 아니고 몸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정신병은 뭐라고 했는지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이 있고, 공황장애 다음 단계가 조울증. 조울증은 약물 치료를 하면 겨우 사회생활을 활동 하다가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조증이 있을 때. 조증은 기분이 업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막 지가 물속도 다 헤엄쳐서 물속도 지가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에서 딱 뛰어내려도 지가 저 배트맨처럼 쫙 날아가서 배트맨 하고 가서 밑에 쓸 줄 알고 이러는 상태가 되는 것이 조증이에요. 그 조울증에 걸렸을 때 많이 뛰어내려서 죽어요. 그 병원에 조울증보다 좀 더한 것이 뭐냐? 조현병이에요. 정신분열증이에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정신병을 이렇게 쭉 다 나열했는데 이게 다 무슨 병이냐? 정신병은 뭐냐면요. 정신병은 이게 다 기본적으로 심장병이에요. 심장이 나빠서 이 질환이 발생된 건데, 양의사들은 정신병에 뭐만 줘요? 신경 안정제만 줘요. 약물로 정신병을 고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심장은 뭐예요? 심장은 장기가 내 마음 심자를 써요. 사람의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심장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장을 치료해야 낫는 것이고, 1번. 심장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지구상에서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기계적인 거, 구조적인 것은 병원에서 수술을 한다.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관상동맥에 이상이 있다거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구조적인 것은 병원에서 고치는데,
기능이 저하된 것은 못 고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심장병이고, 심장병 치료법은 내일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두 번째는 귀신을 알아야 돼. 귀신. 귀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 조울증과 조현병은요, 몸에 귀신이 들어온 상태예요. 그런데 양의사들이 귀신이 어디 세상에 귀신이 있냐고 얘기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는 귀신 얘기를 했죠.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다고 나왔어요? 전에 교회 맨날 다니잖아. 성경책에 있어요. 그럼 성경책에 귀신이 있다고 하는데,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걸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미신이라고 말을 함부로 목사가 남발하는 것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당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 무당을 왜 인정하지 않아?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인데. 무당? 똑똑한 놈도 있고, 사람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당한테 귀신이, 어떤 귀신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괜찮은 무당도 있고 나쁜 무당도 있어요. 또 가짜 무당도 있어요. 저는 가짜 무당 금방 알아들어요. 무당들은 전부 심장병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짜 무당 금방 알아요. 세 번째, 결정적인 거. 암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제가 이 정신병을 한두 명 고쳤으면 오늘 강의를 안 해요. 그동안 이론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임상을 한 딱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구상에서 정신병 고치는 의사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우리 교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우선 지구상은 그만두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 교실을 찾아오면 그 외에는 방책이 없어요. 싫으면 못 믿으면 말고, 정신과 병원 백날 천날 다녀도 저기 채널 A에 오은영 박사한테 가서, 거기 제가 보기에는 어린애들, 정신병 걸린 애들 많아요. 귀신 들린 애들도 많이 있고, 오은영 박사가 백날 상담하고 치료해야 낫나요? 안 나서요. 그 엉터리 프로그램이에요. 저 채널 A에. 근데 몇 년간을 하는지 모르겠어. 인기도 좋대.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거야말로 호랑이가 없는 데서는 여우가 판을 치는 경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오은영이 같은 애가 그 거짓말을 해가면서, 오은영이도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지가 배운 게 그거니까. 연기만 잘할 뿐이에요. 입도 크고 눈도 크니까 화면에 화면빨도 잘 받고 노래도 잘하대.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 못 고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임상한 경우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제 회사 친구가 회사 78년도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조울증이 발병을 했어요. 78년에서 2024년이니까 45년 됐죠? 45년, 네. 그런데 78년서부터 정신병원에 1년에 한두 번씩 입원을 하는 거예요. 78년도에 얘가 정신병원에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얼마 들었느냐면 그 당시에 2천만 원 들었어요. 집안 쫄딱 망했겠죠? 그 친구를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제가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나를 꼭 찾아올 때가 있어요. 조증이 발생이 됐을 때 딱 찾아오는 거예요. 조증이. 그래서 저도 무슨 원인인지 잘 몰랐죠. 그런데 그 친구하고 오래 있으면서 이제 알아내게 된 건데, 그래서 제가 별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기 사열을 공부를 하면은요, 사열 치료하는 걸 공부를, 하여튼 의학을 제일 처음에, 한의학을 공부 제일 처음에 하잖아요. 저 한의학부터 시작했는데, 지가 갑자기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한의학으로 병 못 고쳐요. 오장육부 병 못 고쳐요. 오장육부 병 고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해봐서 알아요. 한의학보다 훨씬 발달된 것이 사열이에요. 심천사열. 또 사열만 배우면 온갖 병 다 고칠 수 있을 거. 그런 착각을 저도 했었어요. 상당 동안. 근데 이거 하고도 제가 못 고치는 사람이,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 50명쯤 쌓여 있어요. 저도 성질이 더럽거든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성질 더러운 놈은요, 심장이 안 좋은 애들이에요. 이재명이 같은 놈. 이재명이는 나보다 훨씬 더 더러운 놈이에요. 그래서 사열을 하고도 못 고치는 사람이 한 50명이 있어서 그 다음에 배운 것, 그 다음에 알은 것이 노태성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암 공부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50명을 한 번에 싹 다 고쳐버렸어요. 암물질이 있으면 별짓을 해도 낫지가 않아요. 제가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가 저 한 명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암물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노태성 선교사님하고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암물질에 대해서 모르는데 무슨 놈의 정신병을 고쳐요? 못 고쳐요. 그래서 조현병 있는 제 친구를 제가 띄엄띄엄 치료를 해서, 워낙 치라니까 이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은 의심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조금 많은 게, 심장병 자체가 의심이 무지하게 많아요. 안 믿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정신병을 오래 몇십 년간 앓으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고 친구라고 나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여지껏 친구가 나 한 명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기 때문에 그 친구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무엇을 치료해서? 심장 치료하고 암물질을 제거했어요. 엊그제 와서, 저도 몰랐는데 엊그제 와서 지금 7년 동안 정신병원에 한 번도 입원을 안 하고 지금 아주 지하철역에서 일주일에 3번 노인 일자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고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만 고쳐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제 친구가 산 증인이에요. 데리고 오라면 데려와서 인터뷰까지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거짓말은 못해요. 대신 욕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거짓말은 못해요. 또 한 사례. 이 경우는 이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군대 신체 검사를 하고 군대에 입소까지도 해요. 입소까지도 했다가 훈련 기간 중에 애가 좀 이상한 애가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요. 걔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해 후에 또 검사를 해요. 그래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고, 안 괜찮으면 또 연계해서 3번 연속 검사를 해서 걸리면 군대가 면제가 되는 애들. 걔들이 정신병이 있는 거예요. 정신병의 종류 폭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면증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폭이 넓기 때문에 못을 딱 집어낼 수가 없는데, 공황장애만 있어도 군 생활하기가 힘들어요. 공황장애만 있어도. 그런데 웬만한 공황장애도 폭이 무지하게 넓어서 좀 반절은 한 3분의 2 정도는 군대 생활을 할 거고, 공황장애에 걸려 있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아마 추정컨대 3분의 1 정도는 군대 생활을 못해서 돌려보내는데, 우리 식구 아들 중에 3번 빠꾸 당한 친구가 있었어요. 군대에서. 3번 신체 검사에서 이제 면제가 된 친구가 있어요. 지금 3살인가 4살인가 그래요. 그런데 집에서 부모들하고 부딪혀서 살 수가 없어서 집에 밖에서 나가서 살았어요. 집에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다한증도 심해서 온몸에 땀이 줄줄줄줄 흐르기도 하고, 머리도 이상해서 땀이 많이 나서 머리도 완전히 밀고 다니고, 이런 친구들이 대개는 문신을 많이 해요. 문신을 많이 한다고. 문신을 하는데 제 나쁘다고 조폭이니까 뭐 문신한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답답하니까 문신을 하는 거예요. 머리도 이렇게 쭈그러졌고 다한증도 있고 간도 나쁘고,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병은 심장병이라고 그랬는데, 심장은 지가 혼자 독단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제가 전번에 음양 오행서를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 장기들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는지 재밌으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카톡 유튜브 보는 사람들 아이고 지루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지루한데 저하고 딱 맞는 사람은 이거 재밌어 해요. 내가 다 알아. 보기 싫은 놈은 보겠지 뭐 안나 뭘 내가 보라고 사정해.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 명리학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수, 목, 화, 토, 금, 목, 화, 토, 금, 수. 이게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 5가지 별이에요. 명리학이 뭐가 명리학이냐면, 사주팔자 보는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명리학이냐면, 점성술, 우주 전체의 점성술을 태양계에 한정을 해서, 태양계, 우주는 무지하게 넓잖아요. 그 중에서 태양계만 한정을 해서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 것이 명리학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 5개의 별 중 태양계 저기 명왕성, 천왕성은 더 멀리 있는 건데, 그것은 인체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요 목화토금수 5개의 별과 해와 태양, 요것만 양, 오행설. 우리인데, 수가 뭐냐면, 이게 수성인데, 이것을 우리 신체의 콩팥에 대응을 시켰고, 목은 간에 대응을 시켰고, 화는 심장에 대응을 시켰고, 토는 비장, 금은 폐, 여기에 대응을 시켰어요. 별하고 사람의 장기하고. 그래서 수생, 여기서 제일 처음에 어색한데 그냥 들어보세요. 수생목, 수가 좋아야 목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물이 많아야 나무가 잘 자란다. 또 그렇게도 했어요. 목성을 나무에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목생화, 나무가 좋아야 불 피우는데 좋다. 화성. 그 다음에 뭐 불 피우고 나면 그것이 다 흙으로 된다. 뭐 토생금, 그게 좋아야 또 폐가 좋아진다. 폐가 좋아져야 또 수가 좋아진다. 이렇게 5장이 서로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하나 딱 끊어지면 수가 약하면 간이 안 좋아진다, 이렇게 되고, 또 간 기능이 떨어지면 심장이 안 좋아지고, 심장이 안 좋으면 비장이 안 좋아지고, 비장이 안 좋아지면 또 폐가 나빠지고, 폐가 나빠지면 콩팥이 나빠지고, 이런 연결 관계가 있다. 그래서 5장 6부는 어느 하나가 나빠지면 신체 전체적으로 나빠진다. 이런 것이 한의학의 기본인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정신병은 심장이 나빠진 사람이 심장이 나빠서 생긴다고 했는데, 대개는 심장이 나쁜 사람은 간도 나쁘더라. 간이 나빠서 심장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갔다 온 애를 제가 간도 고치고 심장도 고치고 장기가 다 나빠요. 정신질환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결과적으로는 심장만 나쁜데, 다 심장이 나쁘다는 얘기는 5장 6부를 다 치료를 해야 돼요. 한의학, 한약물 가지고 5장 6부가 침 맞아가지고 5장 6부가 치료가 될까요? 양약을 먹어서 5장 6부를 다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구상에?
그래서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가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오장육부를 다 고쳐야 정신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암물질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이게요. 암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정신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아이라냐? 그래서 걔가 그 아이를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면제되고 집에서 따로 살았던 애인데 한 서너 번 치료했더니 집에 다시 들어와서 부모님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생활을 하다가 요즘엔 취업을 해서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재밌게 살고 있어요.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상상만 해도, 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걔와 똑같은 똑같은 친구가 일주일 전에 왔어요. 걔는 온몸에 문신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술을 잔뜩 먹고 어렸을 때 걔 이제 22인가 3인가 밖에 안 됐어요. 걔도 똑같이 군대 안 갔는데 걔는 신체 검사가 한 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얘기가 술을 잔뜩 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최대 속력으로 맨날 왔다 갔다 하고 밤에 잠 못 자고 낮에 잠자고. 그런데 부모님들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서 그걸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쌌더니 애가 많이 순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걔 입장에서는 그 조용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좋으면 애가 나빠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이재명이는 지네 엄마 아버지가 이상한 놈이라서 그렇게 나빠진 거예요. 나쁜 놈 된 거예요. 부모님이 정상적이면 자식이 나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밖에 좀 성경책에 보면 방황하는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부모님이 정상이면. 근데 부모님이 나쁜 사람들이면 한번 타락하면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어요. 사람 구조가. 그래서 걔는 많이 순화가 돼 있더라고. 근데 고약만 하나 딱 붙여줬더니, 홍파고만 붙여줬더니, 자성물질을 없앴더니 완벽하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올 건데 제가 기대가 커요.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여드름이 잔뜩 있었거든요. 여드름 없어지기만 하면 정신병이 그냥 싹 고약 하나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는 지구상에 저 한 명밖에 없다라고, 우리 교실밖에 없다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는, 정신병인지 아닌지 몰라요, 부모님들은. 왜 그러냐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는지 그냥 성질만 더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정신병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테레비 오은영 박사가 그 상담을 하는 애들이 다 정신병 환자들이에요. 어린애지만. 그거 상담이나 약 가지고 못 고쳐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고요? 우리 교실에 오면 고칠 수 있어요. 조현병, 이런 거, 우리는 시설이 없어서 조현병까지는 잘 못 고치고, 조울증도 상당히 발작을 안 하는 경우, 손에 졌을 때는 고칠 수 있는데 의심하고 거부 반응하고 이럴 때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보다 조울증보다 좀 약한 일반 공황장애하고 조울증 사이에 있거나 공황장애 정도의 정신병은 우리 교실에서 얼마든지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환자들을 이미 우리는 치료를 한 임상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은 저희 교실에 안 오셔도 되니까 저하고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